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홍차 이야기 강사 고외숙입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본 수업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 실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대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우바 홍차 산지인 스리랑카 홍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실론에서 스리랑카로 나라 이름을 바꿨지만 홍차를 말하게 되면 스리랑카보다 실론의 홍차가 기억되어 왔습니다. 스리랑카는 관심을 끌만한 것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홍차의 꿈 실론티라는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나지요. 하지만 홍차의 세계에 들어오면 스리랑카는 아주 중요하고도 큰 나라가 됩니다. 지난 150여 년간 인도와 함께 홍차의 세계를 이끌어온 커다란 나라지요. 인도의 남쪽 끝바다 건너 오른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길이 430km, 폭 220km의 실로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오랫동안 홍차 생산에서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였고 수출량도 수위를 다투어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홍차의 역사는 커피 나무의 비극과 함께 시작되었답니다. 커피 재배는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부터 발을 들여놓았지만 영국의 지배 아래에 비로소 상업적 농작물로서의 가능성이 분명해졌지요. 1830년경부터 시작해 영국은 빠른 속도로 밀림을 개척해 커피 농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당시 커피 농장을 위해 새로 개척한 곳이 오늘날 최고의 홍차 생산 지역인 딘블라, 캔디, 누아라 엘리아 등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커피 산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요. 그러나 1869년 시작된 커피나무의 병은 곧바로 섬 전체를 전염시켜 커피 농장 대부분을 초토화시켰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실론섬에서도 미약하나마 홍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차 씨앗이 1824년 중국으로부터 1839년 아쌈으로부터 수입되어 실험적 기반에서 캔디에 있는 페라데니아 식물원과 누아라 엘리아에서 재배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홍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 근처의 롤레 콘데라 다운에 아쌈 차의 씨앗을 심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이 되어서였고 이것이 스리랑카에서 제대로 된 홍차의 시초였답니다. 1875년 커피나무의 병이 마지막 강타가 몰아쳐 남아있는 농장을 휩쓸었으며 커피나무는 모조리 땅에서 베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나무가 심어지면서 다운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지요. 숱한 커피 농장이 방치되어 싼 값에 팔렸습니다. 토머스 립톤이 실론섬에 나타나 값싼 다운을 인수하고 영리한 사업적 수완으로 마치 실론 전체가 자신의 다운인 양 이러한 분위기를 영국민에게 알리면서 홍차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이 시점입니다. 스리랑카는 차 생산국 중에서 드물게 1년 내내 차가 체업되고 가공됩니다. 이로 인해 다르질링이나 아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산 지역에서 수확 시즌에 따라
차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스리랑카 홍차는 차나무가 재배되는 고도에 따른 구별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차이는 다양한 토양 구성을 가져오고 여기에 햇빛과 비와 바람의 양과 방향 등 변화 많은 기후가 작용하여 실론티의 맛과 향에 선명히 구별되는 화려한 다양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고도에 있는 지역이라도 특별히 좋은 품질을 산출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생산된 차를 시즈널 퀄리티라고 합니다. 시즈널 퀄리티는 그 시기, 그 지역만의 독특한 온도, 습도, 바람과 같은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바는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월에서 9월 사이에 건조한 바람이 불 때 생산된 차가 품질이 좋으며 8월에서 9월에 만든 차가 가장 뛰어납니다. 아래가 넓은 타원형, 즉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생긴 실론섬을 4등분으로 나누어 보면 서남 4분면에 차 재배 지역이 집중되어 있지요. 이 서남 4분면 동쪽에 높은 산들이 모여 있고 이 산들이 섬을 동서로 나누며 산 양쪽 경사면을 따라 다운들이 펼쳐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산들을 중심으로 1월에서 5월까지는 서쪽면이 건조기로서 대체로 품질 좋은 차는 이때 수확됩니다. 이 기간 섬의 동쪽은 몬순 시기로 비가 많이 옵니다. 반대로 6월부터 10월까지는 동쪽면이 품질 좋은 차를 수확하는 반면 서쪽은 몬순 시기이지요. 이런 식으로 지형과 기후가 미세하게 조합되어 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신비로운 때르와의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차 재배 지역은 고도에 따라 6부분으로 구분되며 이 각각에서 생산되는 차는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지대인 누아라 엘리아, 우바, 딤블라 지역의 홍차가 오랫동안 고품질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저지대에서 생산되는 홍차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200m 이상의 하이그론 지역의 누아라 엘리아, 우바, 우다파셀라와 딤블라, 600에서 1200m의 미드그론 지역의 캔디, 그리고 600m 이하의 로그론 지역인 루후나나 구분하는데 어떤 때는 재배 지역이 다소 좁은 우바 파셀라와 지역을 우바에 포함시키고 저지대의 루후나라를 갈레와 라트나프라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지대 지역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홍차의 품질이 개선되고 나름 특징을 띠면서 후자의 분류가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들이 고도에 따라 정확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바 지역과 딤블라 지역은 중지대에서 고지대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홍차의 맛이라는 것은 혀의 느낌에서 느껴지는 물질 분자일 수도 있지만 뇌가 느낄 때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홍차를 놓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선호 자체가 달리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 차에서는 이 맛이 나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특정 차에서 특정한 맛을 찾으려는 사람도 보았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도 아닌 차가 어떻게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외국의 홍차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홍차는 과일의 맛과 향을, 다르질링은 꽃의 맛과 향을, 그리고 아쌈은 떫고 강한 맛을 준다며 넓은 범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분류는 세밀하게 들어가면 결코 다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아라 엘리아, 우바, 딤블라 지역이 속하는 하이그론티는 1200m에서 2000m 고도에서 자라며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실론에 가장 좋은 차로 여겨집니다. 높은 고도의 낮은 온도로 인해 차나무가 천천히 자라면서 차잎의 향을 농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아라 엘리아는 살짝 머금고 있는 듯한 꽃향기와 깔끔한 황금색 수색으로 가벼우면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을 지닌 홍차입니다. 우바는 농축된 맛에서 오는 힘과 부드럽고 우아한 민트 향이 특징입니다. 8월 중순 무렵에 생산되는 차가 가장 향기롭다 하여 이때를 향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골든팁. 골든팁이라는 것은 황금색을 띤 솜털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있어 골든링을 선명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미드그론티는 향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깨끗한 맛이 특징입니다. 입안 가득 느껴지는 화려하진 않지만 풍부하고 적당한 강도가 장점입니다. 미드그론의 대표인 딤블라. 이 딤블라는 고지대와 중지대에 걸쳐 있어요. 아마 실론차 중에서 가장 깊은 전통을 지녔을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차는 우리면 깨끗하고 밝은 특징을 보여주면서 강하고 분명한 향, 풍부한 풀바디의 맛도 냅니다. 딤블라 지역에 많은 다운이 있지만 특히 케닐워스, 키코스월드, 서머싯에서 생산한 단일 다운 차를 꼭 마셔보기를 권합니다. 로그론티는 대체로 600m 이하로 섬의 서남쪽 지역, 즉 라트나프라부터 갈레 사이에서 재배됩니다. 스리랑카의 생산량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섬세함이나 깔끔함과 같은 고지대 특유의 맛은 없지만 적당한 강도와 무게감으로 입안 가득 바디감을 주는 것이 매력입니다. 립턴은 마치 실론이 자기가 소유한 거대한 다원인 양 영국민에게 마케팅을 했어요. 이를 통해 립턴 자신도 돈을 벌어 홍차왕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때 막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실론 홍차도 덩달아 유명해지면서 홍차 생산지로서 분명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이렇게 하여 19세기 말 인도 차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스리랑카가 되면서 20세기 초부터 스리랑카는 동북 인도의 아쌈, 다르질링과 함께 세계 홍차의 주요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주로 정통 홍차를 생산합니다. 단일 다운차로도 팔리고 지역별로 구분된 싱글 오리진이라는 명칭으로도 팔립니다. 물론 고급 홍차의 맛과 향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주기 위해 블렌딩용으로 쓰이기도 하죠. 한때 영국에서 The cup that cheers,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홍차라는 뜻이에요. 마케팅을 펼친 실론차는 많은 훌륭한 영국차 블렌딩의 맛과 색상, 우아함을 더하기도 했어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홍차의 대부분이 티벳 형태인 상황에서 CTC는 생산 비용이 낮고 맛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티벳에 필요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규모 생산자와 블렌더를 위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생산자와 블렌더들이 티벳이나 아이스티 블렌딩에 CTC를 사용할 때는 생산지보다 가격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도 이 시장을 위해 1993년, 94년 정부 지원 아래 CTC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정통차 생산으로 돌아왔지요. 일부 저지대 공장들은 CTC를 생산해 고품질 티백 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기도 했어요. 변동은 있지만 연간 생산량의 10% 전후가 CTC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정통차 생산을 위해 스리랑카는 주로 1창 2기를 채업합니다. 따라서 스리랑카 차는 생산 비용이 높으며 그 결과 돈을 벌기 원하는 스리랑카 차 생산자들은 혁신을 해야만 했어요. 단일 다원차로 주로 생산하는 다원들은 마치 다르징질링처럼 다원마다 비장의 가공법과 레시피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차나무 품종에서부터 시작해 채엽, 미조, 유념, 산화, 그리고 건조까지 모든 다원은 각각의 과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그 결과 홍차의 훌륭한 다양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생산한 고품질 정통 홍차 대부분은 수출함으로써 CTC 위주로 생산하는 인도와 케냐를 제외하면 정통 홍차의 수출은 세계 1위입니다. 일부 생산자는 벌크 단위로 특징 없이 수출하기보다는 가양차, 입차, 티백을 자체적으로 직접 공장에서 포장해 스리랑카 홍차임을 밝혀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원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녹차와 백차, 유기농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 중 스리랑카에서 생산하는 백차의 품질이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차 한잔 하실까요? 준비한 차는 우바차입니다. 우바 홍차는 스리랑카 남동부 우바 고산지대에서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홍차의 맛을 대표하는 진한 맛과 달콤한 장미꽃을 닮은 향이 나며 투명하고 밝은 홍색을 띠고 있어요. 레몬을 넣거나 아이스티로 즐기기 위해 좋은 홍차이며 밀크티로도 즐겨도 좋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우바 홍차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